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혁입니다. 오늘은 대국굴기에서 보는 리더십 마지막 시간으로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머지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대국굴기를 중국 국영방송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중국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국은 지금 현재 미국과 함께 아주 강대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오쩌둥, 우리말로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그 마오쩌둥이 이제 1949년에 공산국가를 설립을 하죠. 이제 제국주의라든가 이 식민주의 같은 것을 우리가 타파한다. 그리고 공산으로서 이게 그 땅 같은 거, 특히 이제 그 농지를 다 같이 분할해서 공동 소유로 해서 우리가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장개석 정권을 물리치고 중국 중화민국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또 1966년에는 문화대혁명으로 또 뭐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했고 그랬지만 또 1972년에는 닉슨이 이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이제 문호가 개방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오쩌둥이 죽은 다음에 이제 덩샤오핑이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나서죠. 1978년부터 이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이제 덩샤오핑은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문제냐, 쥐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제 상당히 모택동 살아있을 때는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이제 모택동 사후에 정권을 잡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 같은 것을 현대화시키고 그래서 개혁 개방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살펴볼 것이 중국이 이제 땅이 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부족해 가지고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랬어요. 참 굉장히 중국 현대사를 보면은 비참한 얘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1978년에 안우이성의 아주 조막한 농촌 마을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지금까지는 공동경작을 했는데 공동경작을 하는 대신에 각자 땅을 분할해서 이제 경작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 낸 세금만큼만 공물을 국가에 납부를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시장에 팔든 자유롭게 해라. 그런 정책을 폈더니 그 다음에 농산물 수확이 4배로 확 뛴 거예요. 벌써 자기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중국 공산 정권에서 이게 공동경작이라는 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모든 농지를 이제 다 각자 이제 책임지고 하고 세금만 내면 되도록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식량 부족 사태가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지금은 뭐 남아갖고 막 수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 공산주의라는 것이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언가 잘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덩샤오핑은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이제 아주 본격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하고 정말 개혁 개방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상하이 뭐 이런 데 그냥 현대적 건물 들어가고 한 게 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서 시작이 된 거죠. 이 덩샤오핑의 업적을 우리가 살필 때 아주 꼭 한번 봐야 될 게 홍콩 반환입니다. 홍콩은 이제 영국이 쭉 지배를 했던 땅인데 이걸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반환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서방 여러 나라나 또 홍콩에 있는 주민들도
과연 그 홍콩의 현 시스템 하에서 그 중국이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굉장히 그 불안해했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막. 그래서 재산도 해외 도피도 시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덩샤오핑이 영국 정부와 이제 그 반환 협상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국 이체제를 제안을 합니다. 이 말하자면은 홍콩이 중국에 속하기는 하지만 정치라든가 경제 이런 모든 면에서 자율성을 지금 현재 영국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한다. 그래서 홍콩은 지금도 홍콩 달러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덩샤오핑이 제안한 그 일국 이체제 덕분에 홍콩 반환이 순조롭게 되고 홍콩이 또 반환이 되니까 잘 되니까 중국은 홍콩을 통해서 이제 그 수출을 자기 여러 가지 물품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중국 자체가 이제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사이 보면은 그 홍콩의 그 범죄 인도법이라 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 본토로 이렇게 송환할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홍콩 주민들이 그냥 막 엄청난 인파가 데모를 하고 하는 걸 보면 덩샤오핑의 이 일국 이체제 그 생각이 이제 점점 그 뭡니까 이게 퇴색돼 가면서 그러지 않느냐. 이건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죠. 자, 현대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현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서 마오쩌둥처럼 그냥 영구집권, 황제가 되는 게 아니냐. 시황제, 이런, 시진핑 황제 이런 말까지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정치적인 걸 우리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고요. 이게 시진핑 시대에서 지금 엄청 국력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국가의 부를 민간으로 어떻게 이전하느냐, 지금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이 70% 이상이 되니까요. 그걸 어떻게 서로 이렇게 나눠주느냐 하는 문제와 또 정치적으로는 상하이방, 자기는 이제 태자당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원로의 아들들이 있는 거기가 시진핑 세력이거든요. 이게 상하이방하고 이제 공청당이라서 공산청년당, 후진당하고 공청당 소속 이 세력들과의 그 세력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정치적 안정을 이끌어 가느냐 하는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라든가 또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무역전쟁, 화웨이 같은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또 일본과의 영토라든가 영토전쟁,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진핑 시대에서 현대 중국이 헤쳐가야 될 하나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대국 굴기 각 나라를 다 봤고요. 이제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모험과 용기, 지금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대항해 시대를 연 이런 그 당시로는 엄청난 모험이죠. 그런 용기라든가 지도자의 성견지명, 또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나라를 정치적으로 잘 끌어간 거,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또 생산성과 경제제도, 우리 네덜란드 조그마한 나라가 해양 대국으로 나서고 하는 건 다 남보다 앞선 시스템, 경제 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럴 수 있었죠. 자유와 창의, 문화, 또 교육제도, 특히 독일에서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하는 이런 해서 인재를 기르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이렇게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엄청난 그 대국이 되는데 중요한 거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국 굴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대국 굴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됐을 거라고 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혁입니다. 오늘은 대국 굴기에서 보는 리더십 마지막 시간으로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머지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원래 대국 굴기를 중국 국영방송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중국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국은 지금 현재 미국과 함께 아주 강대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오쩌둥, 우리말로 모택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오쩌둥이 이제 1949년에 공산국가를 설립을 하죠. 이제 제국주의라든가 이 식민주의 같은 것을 우리가 타파한다. 그리고 공산으로서 이게 그 땅 같은 거, 특히 이제 그 농지를 다 같이 분할해서 공동 소유로 해서 우리가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장개석 정권을 물리치고 중국 중화민국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또 1966년에는 문화대혁명으로 또 뭐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했고 그랬지만 또 1972년에는 닉슨이 이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이제 문호가 개방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오쩌둥이 죽은 다음에 이제 덩샤오핑이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나서죠. 1978년부터 이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이제 덩샤오핑은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문제냐, 쥐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제 상당히 모택동 살아있을 때는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이제 모택동 사후에 정권을 잡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 같은 것을 현대화시키고 이제 그래서 개혁 개방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살펴볼 것이 중국이 이제 땅이 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부족해 가지고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랬어요. 참 굉장히 중국 현대사를 보면은 비참한 얘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1978년에 안우이성의 아주 조막한 농촌 마을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지금까지는 공동경작을 했는데 공동경작을 하는 대신에 각자 땅을 분할해서 이제 경작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 낸 세금만큼만 공물을 국가에 납부를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시장에 팔든 자유롭게 해라. 그런 정책을 폈더니 그 다음에 농산물 수확이 4배로 바뀐 거예요. 벌써 자기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중국 공산 정권에서 이게 공동 경작이라는 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모든 농지를 이제 다 각자 이제 책임지고 하고 세금만 내면 되도록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식량 부족 사태가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지금은 뭐 남아갖고 막 수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 공산주의라는 것이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언가 잘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덩샤오핑은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이제 아주 본격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하고 정말 개혁 개방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상하이 뭐 이런 데 그냥 현대적 건물 들어가고 한 게 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서 시작이 된 거죠. 이 덩샤오핑의 업적을 우리가 살필 때 아주 꼭 한번 봐야 될 게 홍콩 반환입니다. 홍콩은 이제 영국이 쭉 지배를 했던 땅인데 이걸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반환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서방 여러 나라나 또 홍콩에 있는 주민들도 과연 홍콩의 현 시스템 하에서 중국이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산도 해외 도피도 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덩샤오핑이 영국 정부와 이제 그 반환 협상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국 이체제를 제안을 합니다. 이 말하자면은 홍콩이 중국에 속하기는 하지만 정치라든가 경제 이런 모든 면에서 자율성을 지금 현재 영국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한다. 그래서 홍콩은 지금도 홍콩 달러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덩샤오핑이 제안한 그 일국 이체제 덕분에 홍콩 반환이 순조롭게 되고 홍콩이 또 반환이 되니까 잘 되니까 중국은 홍콩을 통해서 이제 그 수출을 자기 여러 가지 물품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중국 자체가 이제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사이 보면은 그 홍콩의 그 범죄 인도법이라 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 본토로 이렇게 송환할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홍콩 주민들이 그냥 막 엄청난 인파가 데모를 하고 하는 걸 보면 덩샤오핑의 이 일국 이체제 그 생각이 이제 점점 그 뭡니까 이게 퇴색돼 가면서 그러지 않느냐. 이건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죠. 자, 현대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현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서 마오쩌둥처럼 그냥 영구집권, 황제가 되는 게 아니냐. 시황제, 이런, 시진핑 황제 이런 말까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정치적인 걸 우리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고요. 이게 시진핑 시대에서 지금 엄청 국력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국가의 부를 민간으로 어떻게 이전하느냐, 지금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이 70% 이상이 되니까요. 그걸 어떻게 서로 이렇게 나눠주느냐 하는 문제와 또 정치적으로는 상하이방, 자기는 이제 태자당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원로의 아들들이 있는 거기가 시진핑 세력이거든요. 이게 상하이방하고 이제 공청당이라서 공산청년당, 후진당하고 공청당 소속 이 세력들과의 그 세력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정치적 안정을 이끌어 가느냐 하는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라든가 또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무역전쟁, 화웨이 같은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또 일본과의 영토라든가 영토전쟁,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진핑 시대에서 현대 중국이 헤쳐가야 될 하나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대국 굴기 각 나라를 다 봤고요. 이제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모험과 용기, 지금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대항해 시대를 연 이런 그 당시로는 엄청난 모험이죠. 그런 용기라든가 지도자의 성견지명, 또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나라를 정치적으로 잘 끌어간 거,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또 생산성과 경제제도, 우리 네덜란드 조그마한 나라가 해양 대국으로 나서고 하는 건 다 남보다 앞선 시스템, 경제 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럴 수 있었죠. 자유와 창의, 문화, 또 교육제도, 특히 독일에서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하는 이런 해서 인재를 기르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이렇게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엄청난 그 대국이 되는데 중요한 거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국 굴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대국 굴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